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간밤 나스닥 기술주들 급락, 폭락을 했고요. 자, 이런 와중에 속보가 먼저 나왔네요.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고 속보 분석하면서 관련된 사항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매출과 영업이익 나왔습니다. 매출은 16조 4천억 대고요. 영업이익은 5조 4,680억 정도였어요. 당초에 컨센서스가 4조 8천억에서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5조 2천억, 5조 3천억 대에서 형성이 됐었는데 그것보다는 5조 4천억 대면 조금 더 나온 셈이지만 우리가 더 좀 세게 시장을 좀 뒤엎을 만하려면 앞자리가 바뀌어야 된다. 6조짜리를 좀 기대를 했잖아요. 또 일부 상상인 증권 같은 데는 6조 원대의 영업이익도 생각을 했었고 자, 결과적으로 5조 4,685억의 영업이익입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 네. 시장이 어떨까요? 5조 4천억 대의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만족할까요? 딱 예상치에는 이제 부합하는 수준인데 기대는 워낙 이제 기대치가 좀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사실 구글 알파벳도 이틀 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았어요. 실적만 놓고 네. 보면 실적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유튜브 쪽 이제 광고 매출이 약간 이제 둔화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주요 매출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미스가 났었던 거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뭔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말실수 같은데 네. 기자들이 이제 막 이제 물어본 거죠. 이제 AI 투자를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데 돈은 언제부터 벌 수 있을까? 이렇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데 사실상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과잉 투자가 낫다 이런 말을 해버려요. 그래 버리니까 네. 사실상 이제 오늘 구글 알파벳에서 시작된 이제 충격이 예. 모든 테크 기업들 쪽으로 이제 확산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는 조금 과했다 싶었던지 이제 조금씩 반등은 좀 들어오고는 있는데 하이닉스도 제가 왜 알파벳 얘기를 했냐면 결국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네. 어떤 이제 코멘트를 해주는지가 전체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에 좀 중요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실적은 어쨌든 지금 거의 5년, 6년 만에 분기 기준으로 5조 원 이상의 이제 그렇다니까요. 영업이익 네. 이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와 반도체 쪽만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대등한 수준의 지금 영업이익이 나온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전체 영업이익은 10조지만 사실 이제 스마트폰 쪽 빼고 가전 쪽 빼고 그다음에 하만 쪽 빼고 이래 버리면은 반도체 쪽은 한 6조 원 정도 내외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보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5조 원 중반대 4천억. 굉장히 네. 잘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모건 스탠리는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SK 하이닉스 매도 네.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만 한 달 전에는 내년도 SK 하이닉스의 이제 매출액 전망치를 무려 이제 116조 원 당초보다 한 60% 이상 더 상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내년도까지 HBM 쪽 이제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이제 빠르게 성장을 좀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컨콜 과정에서 얼마나 좀 명확하게 미래 전략을 좀 제시할 수 있을지가 SK 하이닉스 주가 방향성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밤 나스닥에서 워낙 큰 폭탄이 터져가지고 5조 4,600억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시장 눈높이에는 이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의문이 남지만 그래도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우리 CEO가 이 HBM 시장에 대한 확신을 주느냐가 또 다른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준호 매니저, 네. SK 영업이익 5조 4,680억. 근데 이게 네. 지금 상황이 이게 어제만 맞습니다. 나왔어도요. 네. 오늘이거든요. 특히 지금 갑자기 나온 AI로 돈 벌 수 있어? 맞아요. 현타라고 해야 될까요? 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반도체는 좋은데 돈 벌어? 맞습니다. 이런 거죠. 서비스로는. 결국 SK 하이닉스도 이제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서 이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은 그냥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 나와줬고 아까 김영민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퍼런스 콜에서 확실하게 앞으로의 성장성은 이제 시작이다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어떤 강력한 그 발언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또 특히나 AI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에 또 AI 쪽에 투자를 확대했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이제 매출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제 AI 거품 론까지 이제 커지면서 또 AI 섹터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차익 매물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좀 나와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제 발표될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제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시장의 어떤 눈높이를 좀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실적보다도 이제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3분기,
4분기 또 내년까지도 여전히 이제 AI 수요는 견고하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발언만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다시 또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알파벳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이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쇼크 수준의 좀 하락에 나와주긴 했는데 좀 지나친 하락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도 지금 현재 지금 시간에 애프터마켓에서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은 그래도 예상치에 좀 충족하는 수준에 나왔고 또 그리고 오늘 시장의 어떤 풍파와 또 전일의 어떤 빅테크 기업의 급락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 어떤 이제 차익 매물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따 발표될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 잘하죠. 정말 엄청난 실력으로 이제 HBM3, 3E 뭐 네. 도전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반도체를 갖고 돈 버는 곳들입니다. 이 AI 서비스 쪽이 지금 맞습니다. 너무 늦으니까 맞아요. 지금 딱 현타가 와버린 것 같아요. 이거 뭘로 돈 벌지? 이런 거 부분입니다. 이번 핵심이 간밤에 빠졌던 게 이제 솔루션 쪽, AI 서비스 쪽에서 뭔가 내놔야 됩니다. 그쪽에서 내놔야 핑퐁하면서 또 AI도 가게 되겠죠. 자, 이제 먼저 오늘의 일발장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이런 네. 상황에서 어디로 좀 가야 됩니까? 오늘의 일발을 어디로 피신할까요? 이게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폭탄을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맞고 터뜨렸죠. 있는 게 네. 결국은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상반기 때 이제 시장 흐름을 주도했던 AI 산업에 대한 이제 업황과 관련된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많이 올랐다 좀 고평가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속된 말로 그냥 투매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앞뒤 안 가리고 이제 매도하는 이제 수급들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반도체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이제 크게 요동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 미국 증시를 찬찬히 한번 뜯어보면 살아남은 종목들의 색깔은 너무 선명해요. 네. 그냥 뭐 존슨앤존슨, 머크, 암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 굉장히 좀 좋았고 그다음에 간밤에 또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재건에 대한 뭐 얘기들도 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 장치 물론 이제 캐터필러는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은 이런 방산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살아남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장도 그런 이제 틀 안에서 오늘 시장에 이제 또 풍파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는 어제 또 알테오젠도 또 신고가 뚫었고 리가켄 바이오도 직전 고점 근처까지 막 올라오고 뭐 많은 좋은 흐름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는 이제 파마 리서치라고 하는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쥬란 써있네요. 맞습니다. 리쥬란. 일단 어제 또 휴젤이 먼저 이제 축포를 한번 터뜨렸잖아요.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이제 비슷한 스킨 부스터류의 이제 기업들 중에 파마 리서치라고 하는 기업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가 흐름도 지금 굉장히 좀 견고하고요. 차트 흐름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치 충분히 이제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실적이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2001년도에 이제 설립됐으니까 업력이 꽤 오래된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뭐 의료기기 이런 이제 신사업, 재생바이오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요즘에는 뭐 방금 나갔다시피 이제 리쥬란. 리쥬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열풍이죠. 작년에 뭐 TV 광고를 너무 잘해가지고 TV 광고 이후에 인지도도 굉장히 너무 높아지고 스킨부스터 중에 그냥 거의 대명사가 그냥 리쥬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이제 높고 리쥬란과 이제 콘쥬란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력 이제 매출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즘에 실적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뭐 어쨌든 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극복을 하려면 실적이 이제 좋아야 되기 때문에 2분기 때 이제 파마 리서치가 예상 매출액이 한 774억 원 영업이익이 한 283억 원 정도. 어저께 제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할 거니까 CMO, CDMO 기업들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이넥스도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발표하기 전부터 굉장히 강하게 주가가 올라갔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을 보시면서 단순히 영업이익 많이 나왔네가 아니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매출액이 지금 1조 1천억 정도 나왔죠. 분기 기준으로 지금 이제 매 분기 1조 원 이상의 이제 매출액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지금 4천억을 넘었거든요. 당초 예상치보다 1천억 원이 훨씬 더 넘게 지금 영업이익이 나온 건데 영업이익률을 따져보면 30%가 훌쩍 넘잖아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방어도 좀 잘 되면서 성장주이긴 합니다만 시장이 이제 변동성을 극복해내고 있다.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지금 283억에 매출액이 774억이니까 단순 계산을 해봐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높잖아요. 이제 무슨 IT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밸류를 좀 높게 평가를 받는 거고 이런 실적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제 당장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리쥬란 HB 이제 플러스가 출시되고 나서 국내에서도 매출이 이제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콘주라는 여러분들 관절염이 이제 치료라고 네. 보시면 돼요. 예. 국내 이제 정형외과 네트워크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콘주란도 상당히 좀 빠르게 시장을 이제 침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이제 뭐 톡신, 필러 이런 제품들도 그렇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결국 핵심은 해외 시장이잖아요. 네. 국내 내수보다는 해외 매출, 해외 수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이런 해외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도 20%가 넘게 성장을 하고 있다. 분기 기준으로 지금 20%씩 이렇게 이제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놀라운 숫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이제 수출 주요 국가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네. 아시아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 이제 가느냐 마느냐. 어제 김준호 매니저님이 이제 클래시스도 소개해 주셨는데 네. 클래시스도 결국 미국 시장에 이제 상륙을 하느냐 마느냐가 또 다른 이제 밸류업의 이제 조건이라고 보면 네. 파마리서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한국산 연어 주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리쥬란을 리쥬란을? 이제 맞고 나서 네. 후기를 열심히 막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들이 벌써부터 이제 리쥬란을 홍보를 좀 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파마 리서치는 이미 미국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요. 예. 미국 진출에 대한 이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3분기 때 이제 곧 아마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시나리오 청사진이 이제 공개가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지금도 실적이 좋지만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결국은 우리 AI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이제 광폭으로 이제 진행됐습니다만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엔비디아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밖에 없다. 그렇죠. 이 빅테크 네. 기업들이 뭐 애플도 이제 아이폰 16 출시해가지고 돈을 이제 벌 수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 메타 플랫폼도 네. 마찬가지고요. 대규모 서버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투자는 진행하고 있는데 돈 버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사업 모델을 확실하게 이제 만들지 못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의료 AI 쪽은 분명히 AI와 지금 접목을 해서 확실한 이제 그래요? 돈을 벌고 네.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도 이쪽에 이제 주목을 좀 해가지고요. 튜링 바이오라고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해서 올해 안에 한 30억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해서 물론 30억 원이라고 하면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쪽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다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주란이라고 하는 이제 관절염 치료 시장에 이제 관절염? 진입을 좀 해있기 때문에 국내 정형외과 인프라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향후에는 원격 물리치료 이제 솔루션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물밑에서는 이미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융복합 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개화가 좀 되고 있고 제가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왜 돈 벌 게 없겠어요? 향후에 여러분들 유튜브가 AI하고 결합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또 형성될 수 있고 예. 거기서 쇼핑까지 한다라고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카페24가 구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쇼핑 사업에 이제 진출한다는 얘기하면서 카페24 주가도 굉장히 강하게 올랐거든요. 이미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매출에 이제 큰 네.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타가 온 거죠, 그런 지금? 식의 이제 네, 발언이 네, 나왔다라고 보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는데 실제로 중요한 매출처도 없이 투자를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융복한 산업은 이미 물밑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고 있다. 네. 투자가 되고 나서 그 투자가 이제 꽃을 피우는 단계에서 돈을 버는 거지. 뭐 투자한다고 당장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마 리서치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과 또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 이제 시초가 부근이 조금 우리 국내 증시 좀 어렵겠죠. 미국 어렵죠. 증시가 급락했기 네, 때문에 가격은 조금 깔아서 어제 종가보다 조금 낮게 한 14만 원 정도 아래에서 이제 접근하는 전략으로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평선이 좀 밀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이평선 밀집한 요 눌림목 구간에서 좀 편안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7만 원, 손절 가격은 12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장전 파마 리서치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어쨌거나 피난처는 바이오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더 앞서는 것 같으니까 네. 바이오 쪽 하나. 그중에서도 요즘 웬만한 피부과 가면은 이 리쥬란 관련 기기 없는 곳이 없고요. 이게 이제 성장성의 끝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좀 열리고 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리쥬란 파마 리서치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호 매니저, 네. 제가 아직은 못 받았지만 받고 싶은 3가지 서비스가 네. 지금 파마 리서치에 리쥬란 받아야 되고 네. 클래시스의 리프팅, 맞습니다. 슈링크 슈링크. 받아야 네. 되고 마지막으로 VT의 네. 리들샷, 네. 리들샷 이거 한 200방. 제가 이제 3개를 경험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네. 경험 못했거든요.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에 맞서는 네. 뭘로 맞설까요? 저는 피부 미용은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AI 의료기기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피부 쪽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AI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좀 불 때쯤에 AI 지금 이제 서비스? AI 서비스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쯤에 오히려 AI 쪽으로 지금 매출이 찍히는 AI 의료기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또 가장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선되자마자 AI와 바이오의 보조금을 대규모로 살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AI와 바이오의 교집합은 또 AI 또 의료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뷰노라는 기업으로 오늘 토픽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네, 뷰노. 맞습니다. 네. 최근에 JLK라는 기업도 지금 유증을 하자마자 다다음 날 이제 외신에서 극적으로 기업 가치가 8배 이상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국내 이제 AI 의료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은 뷰노가 지금 현재 유일합니다. 그리고 예. 2분기 어떤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올해는 아니지만 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게 이 딥카스라고 24시간 내에 또 이제 심정지를 예측할 수 있는 의료 영상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비가 국내 이제 150개 그 의료 기관에 이제 이미 공급이 됐고 그래서 이 딥카스 매출만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의 어떤 매출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제 딥브레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딥브레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알츠하이머나 이제 뇌를 이제 정밀 영상 분석을 하는 건데 이게 또 이제 알츠하이머 또 조기 진단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올해 하반기에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매출 성장도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딥카스 같은 경우도 FDA에서 또 혁신 의료 기기로도 지정을 받기도 했고 최근에 미국에서 상표권 등록도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FDA 승인 가능성도 더욱더 높아진 상태다 보니까 딥카스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딥브레인 이 두 가지가 북미 지역에 올해 하반기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뷰노가 사실상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또 AI 영상 진단 기기들의 어떤 상승을 충분히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 뷰노를 한번 토픽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의 붙이기 종목이 AI 의료입니다. AI 의료. 지금 오늘의 화두가 그거잖아요. 네. AI 반도체는 오케이, 굿. 네. 이걸로 어떻게 돈 벌어? 왜 맞습니다. 돈 버는 거 안 보여줘? AI 서비스 하는데 AI 의료 쪽으로 가면 네. 어쩌면 여기가 우리가 생각보다 맞습니다. 더 빨리 서비스가 나온다.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맞습니다. 뷰노, AI를 이용한 의료기기 붙이기 종목은 뷰노. 그다음에 리쥬란. 네.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받고 네. 가야 돼요. 이 그게 저희가 이제 3대 한번 시술을 받아봐야 이거 뭔가 좀 디테일하게 맞아요. 느낌이 어떤지 뭐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기업 분석 맞습니다.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네. 약간 좀 추상적일 수 있다는 네.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근데 뭐 맞아보신 분들이 워낙 많으실 네. 거기 때문에 뭐 이름만 들어도 이제 익히 지금 슈링크도 마찬가지. 슈링크는 좋아요. 이미 뭐 한 2, 3년 전부터 엄청나게 이제 네. 열풍이 이제 불었던 거고 네. 리쥬란은 이제 작년부터 고성장을 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좋아요. 뭐 이 정도 설명만 네. 들으셔도 충분히 이제 인지는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민 매니저가 리쥬란 시술하고 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준호 매니저가 클래시스 네, 슈링크하고 슈링크 한번. 제가 VT에 리들샷을 맡고 한번 여러분께 생생 경험담을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분위기를 업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희도 알죠. 역시 유튜브 창은 좀 어둡습니다. 박혜련님, 나스닥 2022년 10월 이후에 최악의 날. 오늘 국장 피바다 되나요? 지현진님, 오늘 국내장 조정 거치고 오후장에 올라갈까요? 코스닥 자리가 너무 안 좋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늘 뭐 급락 관련한 걱정들이 좀 있어요. 분명히 빠질 것이고 이걸 우리 두 분의 매니저는 이야기해 주세요. 분명히 이제 빠지고 나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조정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 갈지 어떤 모멘텀을 받아야 갈까요? 지금은 이제 AI 서비스에 대한 각성인데 이게 당장 뭐 내일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미국장 급락했다고 아까 뭐 피바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셨는데 우리 혜련님. 항상 미국장이 이제 난리가 난다라고 해서 우리 국내 증시가 똑같이 동조화되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와 우리 국내 증시의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한번 보시면 미국은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미 신고가 뚫고 1년 내내 지금 신고가 랠리를 한 상황이고 우리는 아직도 지금 박스권 안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대적인 위치를 봤을 때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던 이제 미국 주식이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는 건 한편으로는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로도 자금 유입에 대한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아까 코스닥이 이제 자리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코스닥은 800포인트가 이제 진짜 심리적인 이제 마지노선이 네네. 이기 때문에 800포인트 전후에서 추세 이제 변곡점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이슈가 되게 이제 좀 강한데 여당은 이제 전당대회 끝났고 야당이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 한다고 하잖아요. 8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 하고 나면 전당대회에서 지금 뭐 당대표 유력하신 분이 있잖아요. 네. 뭐 하반기 때 금투세 이제 금투세. 단계적인 이제 유예 혹은 뭐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약을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실적이에요. 우리 국내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방어를 좀 해준다라고 하면 결국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얘기한 거지만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네. 트럼프가 시장 전면에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거. 그게 저는 지금 시장의 툼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결국은 만약에 된다라고 보면은 사실 한 번은 겪고 가야 될 거잖아요. 예행 연습을 좀 빨리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선거가 아직 한 100일 이상 남아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정책적인 이제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 이제 틀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가격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풍파가 또 지나가고 나면 당연히 이제 산업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네. 충분히 제가 생각했을 땐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미증시가 이제 뭐 나스닥이 3%가 넘게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 자체를 너무 여러분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저희가 모멘텀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그 네. 중에 하나 좀 와닿았던 게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많은 인터뷰에서 금투세 유예에 네. 대해서는 옹호하는 쪽으로 네.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또 큰 호재죠. 금투세만 유예된다면 재료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지금 해리스도 나름 2차 전지 전기차 쪽에서 존재감이 점점 나오게 된다면 해리스 트레이드로도 또 하나의 우리 코스닥의 버팀목도 될 수가 있고 네. 그렇게 좀 매크로 쪽 거시 쪽에서는 아직까지 또 외국인 수급도 살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찾아보자. 또 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네, 금리 인하는 인하 또 기대감도 아직 남아 살아 있고요. 있고. 네. 준호 매니저 모멘텀 찾기 좀 밝은 면을 좀 보고 어떤 게 막아줄 수 있을까? 뭐 3, 4일 내로. 3, 4일 내로 네. 좀 막아줄 수 있는 거는 일단 약간의 좀 국내 증시에서도 수급이 좀 이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국내 증시의 어떤 상승을 견인했던 뭐 AI 반도체에서 뭐 네.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섹터도 움직여주고 있고 뭐 심지어 뭐 남북 경협도 움직이고 약간의 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매수세가 좀 위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네. 약간의 국내 증시에도 좀 수급 이동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국내 증시를 좀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이제 주도 섹터가 나와주는 게 이제 가장 나이스한데 네네네. 일단 뭐 아까 방금 잘 짚어줬던 것처럼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 있고 매크로 지표는 좀 서서히 좀 좋아지고 환율이 있어요. 좋아요. 환율은 좋아지고 지금 있고요. 워낙 강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네. 가지 사실상 이제 뭐 지수 뒤에 기업이 있고 또 네. 기업 뒤에 지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지표는 좋아지고 있고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좀 나아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이제 미증시 영향으로 물론 하락 출발하고 오늘은 네. 조정이 나와주겠지만 결국에 그 하락폭은 미증시 하락폭보다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증시와 빅테크 기업들과 사실 뉴욕 증시도 빅테크 기업들만 올라갔던 거지 네. 그 외 섹터들은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폭도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좀 수급 이동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너무 좀 특정 섹터의 어떤 이제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지금 유연하게 지금 시장의 어떤 돈의 흐름대로 잘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실적의 뒷받침 결국 2분기 실적 시즌 시작됐잖아요. 결국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기대가 되는 섹터 안에서 뭐 대표적으로 방산도 있고 또 전력기기 섹터도 있고 네. 지금 실적이 뒷받침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하반기에 실적이 더욱더 기대되는 섹터 안에서 있는다면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분기에는 확실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좀 선점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도 뭐 오늘 내일 뭐 3, 4일의 타격은 어쩔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가 그래도 좀 포인트 잡자면 매크로 지표. 네. 진짜 괜찮아요. 환율도 지금 쭉 떨어지고 맞습니다. 있는 엔화가 강세로 여러분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수급도 네. 괜찮고 지금 보면 많이 올랐던 빅테크가 제자리 네, 뭐 맞아요. 제자리 내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쪽에서도 실적주로 또 맞습니다. 쫓아가면 네. 또 분명히 살아날 구멍들, 포인트들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이게 또 좀 아전인수격으로 네. 해석을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일본 시장이 폭등할 때 그리고 미국 나스닥 지수가 폭등할 때 우리 시장이 커플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지수, 미국 시장 폭등했던 미국 시장이 제일 많이 빠지고 있고, 네. 그다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지금 일본 이제 니케이 엔화 지수 같은 강세로. 경우에는 고점 대비 지금 네. 8%가 폭락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선진국 시장이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주가 상승 이후에 차익 매도가 좀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시장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 이제 수급의 이제 순환매를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많이 올랐던 일본과 미국이 조금 쉬고 신흥국 시장에서 그동안에 좀 저평가됐던 대한민국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 주입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환율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또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것도 하나의 이제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현진님, 오, 내가 질문한 게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넝클님도 전약 후강으로 예상합니다. 김영민 매니저 의견에 공감합니다. 에스킴님, 미국이랑 디커플링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또 이런 얘기. 희망님은 또 비나이다, 또 기도매매 또 해주셨고요. 마이볼님도 개파락 저에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의견들 주셨었습니다. 저희 이제 멘탈 꽉 잡고 네.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준호 매니저, 네. 현대 로템 갈까요? 피난처 네. 방산이죠. 조선 맞습니다. 방산인데 방산 쪽으로 우리 리뷰 가야 될 것 같아요. 현대로템. 뭐 현대로템은 뭐 방산으로도 좀 묶였고 MSCI 지수 편입에 또 대한 묶었고. 기대감도 있고 뭐 남북 경협도 경협의 있고. 우크라이나 네. 재건에 재건주. 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네. 거는 다 지금 모멘텀이 지금 봉합된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어제도 뭐 신고가 흐름이 맞아요. 나와줬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의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게 또 K2 전차 관련해서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제 방산 또 주력 매출이었던 이제 전철 또 그리고 고속철도도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이제 공급했다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같이 어떤 시장이 좀 흔들림이 있을 때 또 현대로템을 아직 매수를 못했던 분들은 만약에 오늘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충분히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최근에 시장이 어떤 강력한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섹터에 모든 이제 교집합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사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으로 좀 판단되고 있어요. 약간의 네. 피나처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전히 좋고 또 하반기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 통파로 조정이 나와주면 오히려 땡큐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그동안 못 샀던 분들은 45,000원 부근대 밑으로 떨어지면요.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떨어져도 한번 맞습니다. 야수의 심장으로 받아보자. 예, 맞아요. 현대로템. 아마 여러분들은 잘 기억 못하시겠지만 이 트럼프 이 사건 터지기 전에 그때 현대로템 얘기했을 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준호 매니저가 우크라이나 전쟁 뭐 언젠가는 끝날 맞습니다. 거다. 그럼 거기 철도 깔아야 되는데 현대로템 철도 들어가고 네, 맞아요. 방산으로도 있고 이제 두 가지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피격 이후에 이게 맞습니다. 급물살을 타네요. 우크라이나 재건의 경협의 맞아요. 방산의 실적의 실적의 MSCI의 MSCI의 종합선물센터가 한순간에 네. 돼버렸던 준호 매니저의 현대로템. 맞서는 한화 시스템 네. 영민 매니저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한화 시스템도 뭐 우리 트럼프의 그렇죠. 어쨌든 트레이드죠. 사실 이제 5월 이후부터 이제 방산주를 이제 계속 강조를 좀 해드렸고 맞아요. 특히 또 예. 최근에 LIG 넥스원이 이제 국내 모 증권사에서 고평가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락이 한번 들어왔을 때 그때가 방산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살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날도 제가 LIG 넥스원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사실 이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방산 기업들이 단순히 그냥 밸류만 절대 평가를 하면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글로벌 방산 기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저평가다. 그리고 수주가 이제 막 작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이클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방산주들이 여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좀 크다. 특히 뭐 트럼프 트레이드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과 딱딱 맞아 떨어지는 쪽이 이제 방산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후발주인 이제 하나 시스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가가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어저께 이제 굉장히 강한 거래가 이제 붙어주면서 특히 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메이저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한꺼번에 이제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네. 박스권 상단을 이제 강하게 좀 뚫어주면서 목표가도 이제 달성을 했고요. 한 17% 18% 정도 지금 수익이 진행 중인데 이게 시세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도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서 박스권을 뚫어내고 그때부터 이제 시세가 그렇죠. 네. 장기 추세로 네.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은 그동안은 좀 소외됐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레이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영상 인식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또 수혜가 이제 예상된다라고 이제 분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오늘 밀리면은 진짜 현대로템이나 뭐 하나 LIG 시스템, 넥스원, 네. 하나 시스템 네. 이런 종목들은
저점 매수를 충분히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순위로 좀 매수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업종이 방산 방산. 업종이고 하나 시스템 오늘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달성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이거 보고 그 다음은 이제 준호 매니저 리뷰로 갈 텐데요. D&D 파마텍입니다. 경구용 비만. 네. 오늘 같은 날도 피난처가 될까요? 어제도 이제 제가 펩트론이 치면 오히려 좀 네. 다른 쪽 애들이 좀 움직인다 이러면서 이제 D&D 파마텍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장중에 또 D&D 파마텍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노보 노디스크보다 흡수율이 이제 뭐 10배 이상 높다. 이런 기사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 내용이 나왔는데도 네. 또 수급이 이제 붙어주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시장이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이제 높다라는 거고. 희망이죠. 그렇죠. 네. 이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여러분들 알테오젠만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오른 거를 사야 된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셀트리온이라든지 네. 삼바도 이제 겨우 시작하는 거고요. 네. 제약바이오 이제 코덱스 여러분들 바이오 ETF 한번 열어보시면 정말 바닥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대형주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에 움직이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뭐 존슨앤존슨, 머크, 암젠, 바이오젠 이런 기업들이 다 대형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대형 바이오 기업들은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이제 필두로 시장에 이제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D&D 그러면, 파마텍 네. 같은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도 형님 따라서 이제 아우 간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같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슈가 살아있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저는 가장 좀 시장에 이제 방어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업종이다라고 보고 또 9월 달에 유럽 종양학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학회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뭐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항암제, 뭐 면역 치료제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제 고점이 딱 4만 원이었거든요. 4만 원 딱 찍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장중에 이제 4만 원 돌파 시도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뭐 만약에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한 4만 4, 5천 원 정도까지도 시세가 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속 잘 들어보면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큰 형님다운 역할을 해줬고요. 간밤에 보면 존슨앤존슨, 머크 정도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바이오 중에서는 형님들, 네. 삼바들이 이제 쭉 진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중소형주, 뭐 D&D 파마텍 해주셨지만 네. 흔들리겠지만 얘네 보고 형님들 보고 그렇죠. 따라가는 요 전략 한번 구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한중 NCS하고 기아 볼 텐데 네. 한중 NCS. 네. 하리스 트레이드라고 하면은 뭐 한번 맞습니다. 우리가 한중 그것도 NCS 수혜고 어제 이제 테슬라 실적에 어닝 미스가 나왔는데 미스. 그 안에서 ESS 같은 경우는 전년 분기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의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국내에서 ESS 쪽에서는 한중 NCS가 탄력도 면에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준다. 그래서 어제 한 장중에 거의 한 20%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ESS 쪽은 또 우리 국내 기업들도 올해 2분기 실적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수급이 어제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테슬라에서 가장 큰 기대는 지금 현 시점에서 ESS 매출이고 또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테슬라가 그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10월 10일 날 이제 공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생각보다 2개월밖에 지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동안 얼마큼 지연이 될 것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 할지 내년 3월에 할지 올해 12월에 할지 몰랐는데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은 모아갈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ESS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의 실적이 그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한중 NCS가 가장 대표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좀 크고요. 좀 신고가 부분이다 보니까 투자를 할 때는 좀 이제 조정이 나와줬을 때 좀 분할로 좀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재설정해드리면 6만 원으로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중 NCS, ESS인데 어제 좀 보면 풍력이 네. 뭐 움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풍력과 쭉 땡겨오는 전기저장장치 ESS까지를 한번 봤고요. 기아, 네. 기아도 기아지만은 차가 오늘 같은 날좀 네. 좀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예, 시장 좀 많이 좀 근데 일단 좋겠는데. 뭐 기아나 현대 같은 네. 경우도 결국에 또 이제 트럼프 어떤 트레이드에서 수혜주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내연기가 트럼프는 이제 전기차의 어떤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한돼서 전기차만 사라라고 할 수 없고 어떤 시장의 어떤 자율화를 위해서 뭐 전기차든 또 그리고 지금 내연기관이든 디젤이든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원하는 대로 자동차를 구매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기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라인업은 너무나 잘 돼 있다. 현대 기아가. 그래서 뭐 디젤차뿐만 아니라 뭐 휘발유 또 그리고 또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서도 좀 이제 계속해서 약진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올해
하반기 또 4분기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도 네. 또 완공을 앞두고 있어서 결국 미국 현지에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만 뭐 보조금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IRA 관련된 규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뭐 사실 현대차, 기아차는 이 상업차, 리스차라든지 렌트차 빼고는 받은 것도 없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똑같이 IRA 폐지가 되면은 똑같은 조건이 되면 비교 우위가 되는 것도 현대차 그룹이 될 수도 예. 있다. 그래서 전기차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그래서 어쩌면 또 트럼프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현대차, 기아차는 오히려 지금 타이밍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밸류업 프로그램도 사실 또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실적도 또 기대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오히려 부품보다는 완성차 업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들은 이제 공장을 지으려다가 지금 다 멈췄잖아요. 네.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동차는 일단 짓다가 네. 이게 뭐 전기차 라인, 맞습니다. 내연기관 라인으로 이게 그럼요. 일단은 네. 갈 수가 있어서 차는 오히려 공장 맞습니다. 괜찮겠어요, 미국에? 그 실제로 예. 이제 저는 GM 포드는 뭐 내심 뭐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당선되는 걸 이제 원할 것 원하죠. 같고 예. 테슬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제 이 보조금을 다 없애겠다라고 네. 하면 지금 전기차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점에서 같이 경쟁한다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또 못 테슬라가 쫓아가죠. 가장 유리할 네.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기업들이 이제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건 이제 캐즘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개화될 거란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어요. 다만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네. 개화되는 시기가 이제 조금 지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차 기업들 특히 배터리 기업들이 2026년, 2027년 되면 전기차가 절반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다가 그게 후퇴를 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시간의 문제인 거지 흐름 자체는 이제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 결국은 뭐 테슬라도 말 나온 김에 차트 여러분 지금 가격 전략을 조금 진단을 좀 해드리면 오늘 실적 쇼크 때문에 주가가 12%나 빠졌잖아요. 만약에 210달러 정도 되면 제가 이제 테슬라를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가격대가 요때예요, 요때. 요때 딱 18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이제 테슬라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나 강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주가가 다시 하단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예. 210달러가 만약에 깨지면은 그때부터는 또 테슬라는 저는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봐요. 오늘 실적에 대한 쇼크도 있었습니다만 어저께 또 테슬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금 주겠다라고 했던 거 일론 머스크가 안 준다 약간 그런 얘기들도 네네. 좀 돌았었어요. 아마 그것 또한 이제 투자 심리에 좀 저는 이제 위축된 요소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실적 안 좋은 거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뭐 실적 좋을 거다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좀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다. 로보택시 출시에 대한 네. 일정이 오히려 구체적으로 공개가 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한 210달러 정도면 또 테슬라는 한번 받아줄 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는 테슬라, 뭐 GM, 포드 등에 대한 이야기, 준호 매니저는 기아, 네. 또 현대. 우리는 차는 언제든지 네. 전기차도 됐다, 내연도 됐다가 하이브리드도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점 체크를 또 하시고요. 자,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 장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 종목, 오늘 어디에로 좀 비난해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이런 날에 특정 섹터의 수급이 좀 쏠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어제 시간에서 좀 반등이 나와줬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외무 장관이 또 이제 러시아와 이제 평화 협정 관련해서 협상을 할 맞습니다. 기대 예. 또 그리고 대화를 할 것이다, 또 협상을 하고 싶다라고 지금 이제 연지를 했고 러시아에서도 그거에서 긍정적으로 좀 대답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빠르면 이제 11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평화 협정에 나선다고 했을 때 그 종전 시기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적용되고 있고 또 만약에 트럼프 대세론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수급이 유입된다고 봤을 때 HD 현대인프라코어가 국내 이제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가장 3대 장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사실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이 굴삭기 점유율 현재 우크라이나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굴삭기 점유율은 1등이에요. 네.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 사업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는 이제 미국의 뭐 캐터필러가 또 이제 굴삭기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점유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네. 현 시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굴삭기를 공급하는 기업 중에 점유율 1등은 HD 현대인프라코어다라는 점에서 또 이제 하반기에 이제 재건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면은 주가가 그 모멘텀으로도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이미 좀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815억으로 시장 기대치에 좀 큰 폭으로 좀 하회를 한 상태인데 엔진 사업 부분이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엔진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ESS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스 발전기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 방산 매출 성장에 따라서 견조한 실적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전체적인 매크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이제 매크로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거는 이 건설 기계 사업 부분도 실적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인데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부 우크라이나의 어떤 영토를 러시아에 주더라도 네. 자기는 빠른 시일 내에 종전을 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관련해서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통화에서도 사실상 이제 종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이다 보니까 네네. 결국 우리가 재건 쪽이 오히려 오늘 뭐 빅테크 기업, 국내 이제 IT 기업들 또 바이오 쪽에도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수급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충분히 좀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네. HD 현대인프라가 코어가 이제 그 점유율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고 2012년도에 이라크 어떤 이제 재건 사업 때도 사실상 한 연간 매출액이 한 600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HD 현대인프라코의 총 매출의 한 1에서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이 어떤 이제 건설 기계 업종에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굴삭기를 보내는 점유율만 본다고 했을 때는 글로벌 1등이 현 시점에서는 HD 현대인프라코고 실질적인 수혜주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모멘텀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의 어떤 이제 대안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HD 현대인프라코를 들고 와봤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네. 인프라코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굴삭기. 맞습니다. 굴삭기는 압도적입니다. 건설 기계 쪽인데 아마 포인트는 그겁니다. 실은 네. 오늘의 피난처를 얘기하는데요. 이 뉴스가 묻혔지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꽤나 급물살을 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적으로 외무장관이 직접 지금 러시아 쪽과 네.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아마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통화 이후에 굉장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맞아요. 초점을 맞춰라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였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8,250원이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일발장전은 피난처 위주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반도체, 또 테슬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돈 빠져나올 텐데 영민 매니저는 파마 리서치, 네, 바이오 니쥬란. 쪽에서 한번 니쥬란의 네. 파마 리서치로 찾아보자. 그다음에 준호 매니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피난처를 찾아보자.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렇게 일발장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